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재미없을 때 폭발적인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월가의 공룡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쌍방으로 종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트럼프 발언도 아실 거고 물론 이란은 대통령의 발언이긴 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과거와는 달리 침묵을 지켰거든요. 과거에는 이란 대통령이 온화한 발언을 하면 그거 아니야, 우리 싸울 거야 했는데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코인이 생각보다 안 오르다. 요것도 좀 우리가 느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트럼프가 2, 3주 내에는 일단 이란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내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 최종적인 뭔가를 발표하겠다.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이란과 합의를 하지 않아도 뭔가 이란을 파괴하면 나는 떠날 수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종전에서 합의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자체 셀프 판단으로 작전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4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쯤에 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일방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구체적인 종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10시를 기준으로 또 약간 들썩들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코인이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나스닥도 한 3.8% 올랐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불을 뿜고 있는데 오르긴 올랐죠. 근데 비트코인은 생각보단 안 올랐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를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8입니다. 어제보다도 안 좋아졌어요. 8이면은 이거 거의 바닥 근처에서 지금도 놀고 있구나. 그럼 왜 이렇게 코인이 주식보다 못 올라가고 있나?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이 반대로 지금 상황이 더 종전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좋아졌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뭔가를 사고 파시는 분들은 아마도 트레이더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들은 종전이 됐을 때 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곳에 베팅을 해서 짧게 많이 먹겠다. 요런 수요가 지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은 관세가 오르든 내리든 전쟁을 하든지 성과가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주식은 아니겠죠. 환율이 왔다 갔다, 유가가 왔다 갔다 하면 실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데 베팅을 한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동성이 좋아야 코인이 오를 수 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유동성 하면 애매하니까요. 비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코인에 좋다. 반대로 비투를 수월하게 못한다. 코인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종전과 지금 이 상황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금리 인상 확률이 사라진 정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많은 AI를 돌려서요. 주식과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비투 참여자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수많은 AI를 돌려봤더니 이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주식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비투를 한다라고 하고요. 코인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네요. 무려 30에서 50% 이상이 비투를 한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코인 투자자들은 비투를 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지금 비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거의 청산을 다 당하셨든지 아니면 가루가 돼 있는 알트코인을 들고 있든지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 즉 비투를 할 수 있는 다시 환경이 와야지만 코인이 오르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일단은 주식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종전 후에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겠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쉽게 유추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쓸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LR 규제 완화라는 거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드디어 4월 1일이 왔네요. 그러면 JP모건이든 이런 민간 은행들이 국채를 사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트럼프가 강조를 하던 금리 인하, 유가 인하에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MBS를 프레디맥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이 모기지 채권을 사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연준 인준을 서두르면서 빨리 제롬 파월을 몰아내려고 하는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제 행보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하반기 대첩을 앞두고 벌이는 치열한 쩐의 전쟁. 하반기가 왜 좋을까? 그리고 전쟁 중에 뭘 했을까? 또 하나의 월가의 공룡이 또 큼지막한 기사를 던져줬던 것 같은데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빈 후드가 사실 은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 없는 뱅킹이 통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치금이 3주 만에 무려 50%가 수직으로 거의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빈후드의 실적이나 주가나 지금 형편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릴 때 로빈후드 뭐 100달러 조금 넘어가니까 팔아서 막 잘 팔았다 좋아했는데요. 150불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았나 했는데 여기 지금 떨어져서 한 60불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만큼 성과나 실적이나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 만에 50%, 2.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제 로빈후드 앱에 예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예치를 했을까요? 뭔가 이익을 줬겠죠. 그래서 로빈후드는 지금 연 50달러짜리 골드 멤버십, 뭐 물론 그 위에 플래티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가장 낮은 멤버십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여러 개를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지금은 위험하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혜택, 고금리나 이런 걸로 피신하세요. 생각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금은 한 3.35, 그리고 저축 계좌금리는 3.5%까지 복리로 준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신규 프로모션을 열심히 진행 중인데요. 플러스 0.75%를 더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겠지만 이게 참고로 신규니까 6개월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단 금리, 최하단에 있는 금리가 한 4.25%가 되겠네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또 6개월일까? 저는 이 6개월이 들어오더라고요. 뒤에 보면 6개월이 또 나오는데요. 자, 6개월이면 지금부터 6개월 뒤면 10월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월쯤이 되면 딱 중간 선거 앞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혜택을 안 줘도 필요 없어도 알아서 그냥 로빈후드 와서 사고 팔고 이미 앱에 어느 정도 젖어 들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모션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IRA 추가 적립 보너스. IRA는 개인 퇴직연금인데요. 무려 3%를 추가로 보너스로 준다라고 합니다. IRA, 그러니까 퇴직연금은요, 뭐 하루 이틀 넣는 게 아니죠.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넣는데 3%면 엄청난 지금 로빈후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이거는요, 프로모션이지 이걸로 이익을 남으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3%나 준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따지고 보면 IRA랑 401K는 경쟁 관계입니다. IRA는 개인이 그냥 가입을 하는 거고요. 401K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접 찍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내 퇴직금을 굴려주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401K를 통해서 뭐 코인이네 대체 자산이네 주식이네 엄청 투자가 밀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무려 3%나 주고 차라리 우리 로빈후드 걸 쓰세요. 지금 이 선점 경쟁에,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모든 카드 결제에 3% 캐시백. 이거 보니까 어디 생각나시나요?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월마트라든지 엑스머니라든지 지금 카드 캐시백, 뭐 금리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엑스머니는 6%나 되는 금리를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6%는 역마진을 감소하면서 지금 뺏고 뺏기는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월마트는 캐시백을 5% 정도 더 주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월가의 공룡들이 비슷한 시기에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행과 연계했기 때문에 25만 달러인데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보호도 받고 있고 또 하나 이게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로빈후드에 돈을 넣으시면
평균보다 0.75%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아까 이자는 0.75 더 줬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0.75를 더 낮춰준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감당을 하려고 퐁퐁 지금 솟아나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제가 엄청 찾아보니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신규로 하신 이후로 6개월 만입니다. 이게 7개월 차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꽂힌 겁니다. 왜 자꾸 6개월만 혜택을 주지? 알고 보니까 그 이후가 이제 중간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젖어들고 뭐 이 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 10월쯤을 보고 타겟으로 보고 지금 로빈후드가 이런 계획을 짜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많더라고요. 조기 배당금이라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로빈후드가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당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을 시기보다 2, 3일 빨리 줍니다. 정말 빨리 주면 최대 한 달까지 빨리 땡겨서 준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또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탁금, 본인들이 쌓아둔 준비금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아마도 상승기가 오면 주식이나 코인을 다시 사라고 유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러니까 이렇게나 많이 로빈후드에 돈을 넣고 있구나. 그래서 로빈후드의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쪽에 트위터에 제가 댓글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 없으니까 이거를 쓰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은행 직불 카드가 지금 뭐 동일한 혜택을 받나요? 뭐 카드 혜택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4.25% 말씀드렸는데 4.25%를 이제 최소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광고 비슷한 것도 보이고 처음 입금했고 지금 플래티넘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드보다 하나 높은 거 신청해놨다는 겁니다. 회원 등급이요. 이거 로빈후드에게 나 좀 초대해달라. DM을 줘라. 그리고 로빈후드 앱에 내가 은행 계좌를 넣고 지금 모든 걸 등록할 수 있게 해줘라. 생각보다는 좀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핵심을 한번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돈 넣어놔. 그쵸? 고금리니까 뭐 엑스머니도 6%다. 그럼 뭐 월마트든 뭐 이런 데도 금리를 높이 줘야겠죠. 근데 지금 전혀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돈을 넣어놓기는 해놓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거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프로모션 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빈후드는 아마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자 많이 주고 대출 금리 깎아주고 어떠고 해도 결국 나중에 나 더 벌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뭐 경쟁이나 프로모션은 하지 않겠죠. 막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질 건데 굳이 이런 걸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두 번째, 그럼 도대체 하반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끌어들이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그냥 IPO 같습니다. 불꽃 튀는 쩐의 전쟁이 IPO에서도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특이한 뉴스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페이스X IPO를 지금 6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로빈후드랑 소파이는 제외를 하겠다. 근데 그거를 또 부인했다. 좀 어렵게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X의 IPO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좀 주된 주관사는 이트레이드라는 증권사인데요. 여기가 참고로 모건 스탠리 산하입니다. 모건 스탠리 전통금융의 전형적인 곳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IPO를 주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빈후드나 소파이도 이 IPO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가 이 스페이스X 대박을 나 혼자만 주관사 하고 싶어. 너네들 주기 싫어. 뭐 로빈후드나 소파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런 꼬맹이들 신생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돌아다니는 게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디 전통금융 앞에서 꼬맹이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약간 욕심을 부린다고 이 로이터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이들한테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따지고 보면 지금
다들 은행하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뭐 엑스머니도 그렇고 로빈후드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완전히 뭐 지금 전쟁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나만 먹을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로빈후드가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IPO에서 야 로빈후드 뺀대, 소파이도 주관사 못한대, 이거 못 판대라고 얘기를 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런 보고서들은 거짓말이다. 나는 줄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로빈후드랑 또 경쟁 관계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나는 6% 줄게. 나는 4.25% 줄게. 나도 코인 결제할 수 있어. 나 코인 트레이딩 할 수 있어.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로빈후드가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은행이자 금융 경쟁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론 머스크는 아니야, 로빈후드에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IPO 흥행을 위한 MZ들의 화력, 개미들 하면 일단 로빈후드거든요. 특히 어리신 분들, 이분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로빈후드에서도 성공을 거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아니라 평생 한 번 있는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일단 IPO를 치러야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스페이스X가 흥행을 하겠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좀 버리는 이런 전략을 일론 머스크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IPO 얘기를 하면 항상 달렸던 이제 의견 중에 하나가 유동성 늘면 결국 IPO로 가고 주식으로 갈 텐데 주식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유동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편하게 이해가 되냐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B2를 하기에 수월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이꼴 B2 비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 B2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크립토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물론 주식으로도 가겠지만 코인 쪽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요. 가만히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지금 계속 또 잊을만 하면 양자 컴퓨팅 공격에 비트코인 지갑이 뚫릴 것이다.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나 의견이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지나가다가 한마디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보안을 뚫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 야, 이거 지갑 비번 잃어버린 사람들 다 이거 뚫어가지고 복구 가능해지겠네. 주인 다 찾아주면 되겠네. 약간 뭐 농담조로 조롱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왜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뭐 로빈후드든 일론 머스크든 월마트든 어쨌든지 간에 유동성의 최대 수혜는 코인입니다. 주식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비투로 보시면 코인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변동성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코인의 뭐 결제라든지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돈을 많이 받아놨는데 지금 뭐 코인이 재밌거나 주식이 재밌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 넣어둔 돈을 그럼 언제 쓸 것이냐? 쓸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승 시에 뭐 코인이 많이 상장이 돼 있다면 당연히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 1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코인을 상장을 시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이라고 하면 크립토 엄청 재미없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25년부터 26년 1분기까지 제가 분기별로 한번 코인리스트에 있는 걸 다 긁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상장을 했느냐? 무려 25년 1분기부터 현재 1분기까지 40개나 상장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트럼프 코인도 있고 뭐 아비트럼 뭐 무등도 있고요. 뭐 헤데라, 뭐 온도, 뭐 수위, 뭐 이런 알만한 뭐 버추얼 뭐 이런 코인도 있고 랜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니어 프로토콜까지 40개나 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요.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통상 살 수 있는 상장된 이제 코인 개수가 한 50에서 55개 정도. 미국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많으면 100개 이상 정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40개를 최근 1년간 상장을 시켰어요. 그것도 가장 재미없을 때 25년
4분기, 26년 1분기, 크립토 지금 겨울이 왔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힘들 때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코인들을 상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상장하면 지금 가격이 엉망인데 로빈후드도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럼에도 지금 상장을 시켜놓고 있는 거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플러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는요, 막 코인이 500개, 600개 있습니다. 근데 로빈후드는 최근까지 보니까 한 20개, 뭐 20개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SEC가 좀만 뭐라 하면 폴리곤, 뭐 에이다, 솔라나 이런 거 다 상폐시켜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나 상장시켰다는 건 유동성이 뭔가 들어오고 있구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월가의 공룡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싸움을 벌이고 또 코인 결제를 하느니 상장을 한 해 만에 트레이딩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엑스머니 한시적으로 6%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고 있고 로빈후드의 모기지 금리 6개월간 또 할인을 해주네요. 이런 거는요, 오래 갈 수 없는 프로모션입니다. 근데 왜 무리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4년 사이클이 맞다면 뭐 지금은 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코인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도대체 뭘 보고 행동하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